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선언한 마당에 미국 내 총격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총기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총기 관련 범죄들 과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총기 규제를 발표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텍사스주 브라이언에 위치한 한 캐비넷 제조 공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자 중에는 출동한 병력도 포함됐습니다. During that attempt, the suspect shot at our trooper, injuring our trooper, and that suspect then fled the scene. He was taken into custody at about 4:20 p.m. today. 용의자는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총기 규제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관련 사고를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총기 부품을 조합해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제조되는 불법 무기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향후에는 총기 소지 권한이 더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oday we're taking steps to confront not just the gun crisis, but what is actually a public health crisis.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불법 총기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무기 소지 자유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침범한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두고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99% of these firearms are legitimately made, legitimately used. If they wanted to come up with something where people had to put serial numbers on them or something was, of that nature, that would be another story. But they're really overreaching a whole lot here, trying to shut down people making their own firearms. 보다 강력한 차원의 총기 규제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방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현 연방 상원의 상황으로 볼 때 60표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주지사가 방문한 한인회관에는 한인사회 단체장들을 비롯해 차이나타운과 리틀도쿄, 필리핀 커뮤니티의 리더 등이 참석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증오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섬 주지사는 더 이상 증오 범죄는 있을 수 없다면서 커뮤니티 리더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incidents of hate crimes, also hate instances, have to be called out, have to be condemned, and we have to be more aggressive as a state to support local leaders that are doing the grassroots work, to call it out, to keep the community safe, and to raise awareness around these issues. 뉴섬 주지사는 또 증오 범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긴급 예산을 할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eah, well, we've been putt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suppor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e state's looking to do even more in the upcoming years. We also just did an emergency appropriation with UCLA to do partnership to do more data collection. 오늘 한자리에 모인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은 캘리포니아 주 검사장에 아태계인 라 본타를 뽑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아시안 증오 범죄 예방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안 증오 범죄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언어로 된 서비스를 도입해 아시아계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 당시 받았던 지원금 $190만 개관 8년 만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 사회가 받은 정부 지원금을 전액 상환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개발 지원 사업의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재개발국 CRA-LA는 어제 시니어 센터 건축 당시 지급된 지원금 190만 달러를 시니어 센터가 지난 8년 동안 모두 갚았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LA 한인타운에서 LA 시정부로부터 개발을 지원받은 최초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립 초기 한인 어르신들이 공부하고 쉴 곳이 없어 LA시로부터 대지를 1년에 1달러씩 30년 대여받았고 CRA-LA 재개발국을 통해 건축 관련 19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 거에 이름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 곳도 없고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서로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외로움을 달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필요했다. 시니어 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매년 19만 달러씩 10년 동안 190만 달러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초기 20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금은 40개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무려 1,500여 명의 한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들 스스로 이 서포트 해주고 개발하고 이게 해나간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커뮤니티는 전부 다 정부 지원받지만 우리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또 노인들이 열심히 배우니까 아주 보기 좋아요. 시니어 센터는 8년 만에 기금을 모두 갚으면서 앞으로의 활동 운영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앤드 커뮤니티 센터이기 때문에 노인들뿐만 아니라 K-팝이 포퓰러하기 때문에 다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또 2세, 3세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방과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시니어 센터는 봉사자들의 헌신적 지원과 많은 한인들의 참여는 물론 건물 관리와 재무 회계, 일반 행정 서류에서도 LA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모범 사례는 향후 한인타운 개발 프로젝트 유치에도 좋은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수치가 다시 급증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과 뉴욕, 플로리다 등 동부 지역 주들은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 선을 찍고 있는데요. 사태가 악화되면서 미시간 주지사는 2주간의 자발적 격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7,000명을 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최고치에 근접한 기록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80만 명 선으로 상대적으로 감염 속도가 느렸던 주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주지사는 급기야 2주간의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And I'm strongly encouraging all Michiganders to avoid dining indoors and avoid gathering with friends indoors for 2 weeks. 백신 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3,10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8만 명 선입니다. 변이와 젊은 층 감염 확산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방역 전문가들의 예상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 등 서부 지역에는 이 같은 재확산 추세가 수치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넓게는 중서부, 동북부에 걸쳐 급증하는 확산이 서부 지역에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재확산 방어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뉴욕시가 야외 수영장과 8개 지역의 해변 개장을 한 달 앞서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높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시내 해수욕장은 5월 29일에, 야외 수영장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26일에 각각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일정보다 약 한 달 정도 이른 개장입니다. 지난해는 7월 1일에 해변을 개장했으며 야외 수영장은 7월 24일에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뉴욕시 해변은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와 맨해튼 비치,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의 4곳을 포함한 총 8곳입니다. 야외 수영장은 뉴욕 시내 53개 중 5곳을 제외한 48곳이며 실내 수영장은 이번 개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변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야외 수영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입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해변과 야외 수영장에서의 안전 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지켜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방송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규모 중 뉴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증가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최근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보육시설,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이 확산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환자 수는 열흘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 변이가 미국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포스터 콘테스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강일한 상위 회장과 박경재 LA 총영사,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등 한인사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 중, 고 부문별 입상자 10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인타운 경기 활성화를 기원하며 기획된 이번 콘테스트 대상은 샌마리노 고등학교 11학년 조앤 방량이 그린 치얼업 코리아타운이 선정됐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꺼진 불을 다시 켜고 한인타운의 풍요를 기원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4회 캐릭터 미디어 프로-엠 골프 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이엣 패창가 골프 코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시안 문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인 캐릭터 미디어가 주최하고 패창가 리조트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방역 지침 준수하에 모두 26명의 LPGA 선수들과 VIP 게스트들이 한 조를 이뤄 대회를 치렀습니다. 올해 역시 이미향, 최운정, 박희영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도 다수 참가해 대회를 빛냈습니다. 패창가 리조트는 공식 협찬사로서 올해 8년째 토너먼트를 전이 골프 코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포모나 페어플렉스가 중남미 불법 입국 아이들을 수용하는 긴급 쉘터로 활용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도 불법 입국 아이들의 수용 문제를 책임지고 돌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예방을 위한 5억 3,600만 달러 예산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연평균 2억 달러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불법 불꽃놀이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단속은 온타리오 지역 주택에서 불꽃놀이로 대형 폭발 사고가 난 계기로 시행됐습니다. 당시 폭발로 2명이 숨지고 300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였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KF-21의 가격 경쟁이 좋아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어린이들의 사망은 폭력적인 시위대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6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시위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